맞은편에 모닝이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사거리로 천천히 오더라고요. 차가 이제 오든지 말든지 그냥 막 막무가내로 조금씩 들어오니까 저거는 뭐가 좀 이상하다, 안에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도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고 뒤에 이제 애들도 있었고 저거는 일단은 멈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밀어서 멈춰보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멈추지를 못했네요. 운전석에 제가 가보니 기어가 이제 뒤로 들어가 있고 사이드가 살짝 당겨져 있더라고요. 운전석을 바로 가가지고 기아를 P로 넣어주고 사이드를 세게 당기고 나서 맞은편에 어디 가게도 있어 나온 것 같고요. 급하게 손을 드시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급하게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지라도 내리실 때는 기아 주차 여부나 사이드 브레이킹을 확실하게 해두신 상태에서 내리는 습관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보행자 신호가 끝났고요. 어르신께서 건너지 못하시고 한복판에 계셨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확인을 하고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같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It's the coldest hand that run down this land. 반대편 차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면서 혹시 올 수 있는 차들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보다 앞장서서 조금 갔다가 할아버지 안내하고 다시 조금 갔다가 할아버지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Far from ever feeling lost with me. 헬멧도 잘 쓰셨고 젊으신 분이었어요. 되게 잘생기셨고 젊고 잘생기신 분이 어르신을 도와주니까 더 멋진 모습이더라고요. 입은 옷이 또 형광색이었고 그렇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거의 처음 본 것 같고 세상에 아직 훈훈함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또 알려주고 싶었고 모든 오토바이가 나쁘지가 않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송도역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거든요. 앞차 포터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불 나는 것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신호 바뀌자마자 출발을 하길래 유턴을 하려다가 말고 차 따라가서 클락션을 울리면서 쫓아를 갔고 제가 그 옆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차주한테 손짓으로 뒤에 불이 났다라고 일단 육성으로 말을 하긴 했거든요. 뒤에 불 나요! 제 차가 7인승이라 소화기가 기본 물품이었거든요. 소화기가 있다는 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에는 일단 불이 붙지 않았고 차주분께서 적재하면서 불나는 그 상자를 도로 밖으로 빼놓으셨어요. 불을 어떻게 끄려고 하는데 방법을 못 찾고 계시더라고요. 당황한 건 보였는데 최대한 어떻게든 침착하게 불을 끄려고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불을 껐을 때 불이 붙을 만한 거는 안 보였었어가지고 담배꽁초가 우연히 상자 안으로 들어가서 상자에서 불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담배꽁초나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안전하게 버렸으면 좋겠고 차량 내에 차량용 소화기 하나쯤은 비치해 두면은 언젠가는 쓸 일이 있으니까 꼭 소화기 하나쯤은 차에 비치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자친구 출근을 해야 되는 길이라서 같이 타고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가다 보니까 인도 쪽에서 불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쪽이 좀 고지되어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주변에 잔디도 많고 민가랑 펜션도 많이 있어서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불을 끌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요. 제 트렁크에 소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차를 앞쪽에 잠시 정차하고 불을 끌어가니까 잔불 형태로 불씨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종이 쓰레기들이 타다 만 자국들이랑 쓰레기들이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처 뭐 펜션이라든지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불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인도에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바람에 날려서 인도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소화기로 일단 빨간 불씨만 급하게 정리를 하고 잔불이 많이 있다 보니까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큰 소방차 2대가 출동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제가 너무 큰 상황을 만들었나 싶어서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소방관님이랑 통화하면서 불씨는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소화를 잘 했다고 얘기를 주셔서 한편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9시 좀 된 것 같아요. 경찰차가 세워져 있길래 나는 또 무슨 사건이 난 줄 알고 봤더니 한 8, 9살 정도 되는 아기가 건너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왜 아이가 혼자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헐. 꼬맹이가 지금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노? 책가방을 메고 있는 걸 봤을 때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고요. 친구 집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고요. 경찰관 2명이 넘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같이 손을 잡고 가주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이렇게 태워서 간 걸로 보입니다. 아이고, 같이 뒤에 탄다. 오. 최고. 아이가 혼자 뒷좌석에 태우면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경찰차라는 것 자체가 나쁜 사람이 탄다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잡혀 있잖아요.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같이 좀 태웠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게 아동학대부터 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아직은 따뜻한 사회인 것 같았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뭐 책임감 없는 경찰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맨날 저희는 경찰들 막 욕만 했지 그런 따뜻한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4개월인데 코로나 확진이 돼서 열이 40도를 육박한 상태였고 호흡곤란인 상태였어요. 119에다 연락돼 119는 확진자이기 때문에 이송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자차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 앞에 이제 지구대로 제가 뛰어간 거죠. 애가 4개월 된 아이인데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119에서도 오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행 좀 해달라고 딱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보호자분들은 확진이 됐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확진이 됐는데 재택치료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저희 따라오세요 이 얘기하고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물어보지 않고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도 우선은 확진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는 동승을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앞에 갈 테니까 뒤에 따라서 와라.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제 빨리 가게 될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갈 테니까 따라서 옮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만 해줬고요. 가는 과정에 신호를 피해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으면 피해가지고 주행을 한 거죠. 과천대 길병원까지.
4개월 됐기 때문에 병원들이 다 안 받는 거예요. 이송 가는 도중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위치가 이렇게 수시로 지금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집에서 그 병원까지가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7분 만에 도착을 했죠. 응급실로 왔다가 다시 본관으로 왔는데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도 그냥 가지 않고 옆에서 계속 동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경찰분이. 한 30분 뒤에 그 출동했던 경찰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 상태가 어떤지 여쭤본 다음에 다음날 아침 한 9시경쯤에 다시 한번 전화 와가지고 형식적인 아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꼼꼼하게 여쭤보면서 빠른 쾌유를 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그 지구대를 다시 방문을 했었어요.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마침 그때 출동했던 경찰분이 계셨었는데 그 경찰분께서 만약에 혹시나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면 얘기를 해달라. 출동 일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소명하면 면제 처리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갖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뿌듯하고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경찰에 대한 생각이. 병원에 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화물차가 한 대 있었어요.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 차선 변경을 해서 낙하물들을 보게 된 거죠. 눈으로 파악했을 땐 한 2-3천 개 정도는 돼 보였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다른 차량들처럼 우회해서 지나갈까 하다가 심하게 낙하물이 떨어진 걸 보고 아저씨 혼자서 치우시는 걸 보고 하니까 그냥 지나치기는 뭐가 했어요. 검지손가락만한 사이즈의 휴대폰 제조하는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불량 키트 같은 거였는데 LCD 같은 유리 깨진 그런 판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추운데 혼자 담고 계시는 모습이 좀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면 금방 할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이제 진행하는 차량들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뭔가를 바래서라기보다는 당황하신 기색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치울 때는 괜찮다고 가시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다가 계속 도와드렸더니 나중에는 이제 다 치우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애기 엄마랑 저녁 식사를 좀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서 그냥 괜찮다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휴대폰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LCD 화면 같은 것들이 많이 깨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손으로 그냥 빨리 할 생각에 쓸어 담다 보니까 손이 계속 깨진 유리에 스치면서 칼로 베인 것처럼 베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금방 둘이 치워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진행될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언덕을 넘어가지고 보니까 할머님하고 휠체어가 한 대가 보였습니다. 도로 안쪽으로 앉아 계셨고요. 도로 근처에서 콩나물 좀 수확하고 계시는 것 보다 싶었는데 이동을 하고 계신 게 이제 제 백미러로 좀 보여가지고 딱 할머니 보자마자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바로 차를 좀 돌리게 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리를 끌면서 도로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다리가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할머님께 다리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이동하실 수 있을 정도는 아니셨어요.
많이 왔다 갔다 어디까지 가시냐고 여쭤보니 언덕 위쪽에 있는 집까지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혼자서 이동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Sparks in every move, sparks in every day, sparks on every way. 할머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보니까 뭔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해당 목적지까지 가시려고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할머님 혼자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손 잡아주시면서 아무도 도와줄 분들도 없었는데 너무 잘 받았다고 안전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같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긴급하게 파킹을 좀 해놔가지고 진로 방해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좀 피해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좀 드리면서 감사한 말씀 드리려고 제보 드렸었습니다.